포함해서 다양하게 좀 알려주실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이종구 대표님 소개합니다. 박수 한번. 감사합니다. 일단 떨리네요. 저 원래 잘 안 떠는데. 울산은 3년 전에 제가 김상도 선생님이 서울에 올라오셔갖고 5월 그때 1일 2일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상당히 열심히 하고 계시고, 그래서 제가 작년까지는 그래도 1년에 한두 번 내려왔었는데 올해는 지금 처음 내려왔어요. 바빠가지고. 그래서 일단은 오늘 제가 뭐 어플 알려드리러 내려온 건 아니라는 건 아시죠? 예. 스마트 활용 지도사 현황하고, 그다음에 뭐 앞으로 우리 이제 나아갈 방향이라든지, 그리고 선생님들이 많이 아시겠지만 또 모르시는 것들이 있어. 또 현장에서 해야 될 것들이, 그런 것 좀 알려드리고 자료 공유도 좀 해드릴 테니까 일부는 오늘 2시간 동안 조금 빨리 갈게요. 아셨죠? 제 소개 잠깐 드릴게요, 선생님. 그리고 이게 제가 항상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외부에서는 스마트폰 교육을 하면 단순히 스마트폰 어플만 가르쳐 주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딴 데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같은 한국직업능력개발로 들어가시면 스마트 활용 지도사라고 치시면 저희랑 똑같은 이름의 자격증이 11개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미친 거죠. 왜냐하면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자체가 저희가 이제 옛날에 미래통합학교였고 지금 과학기술 정보 통신학교 바뀌었어요. 근데 그쪽은 20 얼마야? 27만 원짜리 핀마이크 처음 꽂아보네요. 자, 근데 그 중요한 거는 그쪽에서는 그냥 검토를 해주는 거지 일체 책임이 없어요. 그냥 이름만, 그러니까 이상하지만 않으면 거의 허가를 내주는 편이에요, 보면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민간 자격증이 32,283개가 있어요, 지금. 그 중에 국가 자격증이 100개가 안 되고요.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도 국가 자격증인 거 아시죠? 근데 저희 안에도 되게 많으세요. 전국에 현재 한 830여 분 정도 저희 2급 이상 따신 분들이 되는데, 그 중에 한 3분의 1도 다 갖고 계시는데 거기도 사명감 없으면 못하죠. 예, 그리고 진짜 어설픈 자격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가운데 저희 스마트 활용 지도사가 지금 그래도 가장 좀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자격증이고, 왜냐하면 지금 대한민국이 그 핵심 키워드가 스마트폰하고 치매거든요. 그리고 이제 4차 산업혁명은 솔직히 이건 아직은 요원한 얘기잖아요. 솔직히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그래서 스마트폰을 제가 항상 강의 나가면, 그리고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선생님들이 외부 나가서 강의하실 때 벤치마킹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항상 뭐 어르신들이 됐든 기업체가 됐든 대학이 됐든 뭐 강의할 때 스마트폰 배우러 간다 그러면 뭐라 그러죠?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선생님? 주변에 나 오늘 스마트폰 배우러 간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그죠? 예, 정답이에요. 그리고 돈 내고 배우러 간다면 뭐라 그래요? 미친놈이라 그래요. 실제 그래요, 지금. 근데 막상 와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실제 저희 안에 뭐 여기 선생님들도 다 여기 임원 출신인 거 제가 아는데, 저희 안에 뭐 대기업 회장, 사장 뭐 꽤 계세요, 보면. 근데 그리고 삼성 출신, 뭐 하이닉스 출신, 뭐 LG 출신들 많이 있는데 와서 막상 들어보면 자괴감이 든다고 할 정도라고 보면. 그리고 중요한 거는 스마트폰 교육만 해서는 안 돼요, 저희는. 무슨 얘기냐면 스마트폰 교육 가지고도 커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게 되게 많죠. 저희가 교사 연수, 학부모 연수부터 해서 지금 되게 교육을 많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교육 커리 짤 때도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손주들과 소통하는 스마트 활용 비법. 그러니까 교육 커리를 대부분 전국이 어떻게 돼 있냐면, 이 문화센터도 마찬가지지만 그냥 왕초보 스마트폰 교실, 스마트폰 기본, 중급, 고급 그런 식으로 간다고. 근데 그게 아니라 커리를, 그 교육 커리 있잖아요. 손주들과 소통하는. 그 다음에 음식점 사장님들이 꼭 알아야 할, 퇴직 예정자들이 꼭 알아야 할, 그죠? 매출 100억 미만의 오너들이 꼭 알아야 할, 세분화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기능적인 걸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루트는 되게 많단 말이에요. 저도 있고 뭐 김상덕 선생님, 박인환 선생님, 뭐 여기 김영 선생님, 저기 우리 허선 선생님 계시지만은 제가 아무래도 좀 더 많이 알 거 아니에요. 많이 했으니까. 그러면 제가 어플이나 녹화 떠서 드리면 금방 한다고. 그런 거는 중요한 거는 어떻게 풀어나가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앞에서 멘트를 또 어떻게 치느냐가 다르다고. 같은 오피스 렌즈를 풀더라도 어떻게 푸느냐에 따라서 그게 강사료가 시간당 35,000원짜리가 될 수도 있고 10만원, 200만원짜리가 될 수도 있어요. 실제 보면은. 그래서 그리고 제가 제일 답답한 게 뭐냐면 자꾸 저희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컴퓨터 강사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분들은 솔직히 열심히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대부분이 무기한 계약직으로 기관에서 하고 계시고 대부분 50대가 넘으신 분들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 특히 남자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여자 선생님들도 이 조금 그 욕구가 그 뭐라 그래야 돼? 야욕이라 그래서 뭐라 그래야 돼? 예, 있으신 분들은 진짜 이거를 스마트폰도 좀 그 여기 스펀지는 좀 그나마 잘 돼 있는데 좀 제대로 좀 배우실 필요가 있고 저희 안에서 할 수 있는 게 정말 많아요. 파워포인트 교육도 지금 이게 프레지거든요. 그죠? 그러면 자 보세요. 파워포인트랑 느낌이 다르죠. 파워포인트에서는 구현할 수가 없어요. 2016부터는 모핑 효과라고 있어요. 파워포인트에 보면. 그죠? 제가 맨날 하는 얘기 있죠. 잘 모르면 누구한테 물어보라고요? 네이버 언니, 유튜브 형, 구글 고모부한테 물어보면 아주 수많은 사람들이 친절하게 설명을 잘 하고 있다고. 근데 제가 왜 강의를 다니면서 외부 강의 나가서도 왜 이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강사가 돈을 버는 이유는 수강생들이 모르는 정보를 전달해서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조직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 단순히 스마트폰 강의를 하는 게 아니라고. 어느 조직이나 마찬가지지만 저희는 DB를 모아서 저희도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프레지도 실제 하루만 배우면 돼. 이 정도 하는 거는 선생님. 그러면 우리나라 강사가요, 선생님. 특히 시니어 실버 강사들 있죠. 우리나라가 현재 인구가 5,120만 명인데요. 50세 이상이 2천만 명이 넘었고요. 작년 통계청 자료 보면 65세 이상이 738만 명이래요. 우리 소통대 SN 소통연구소 저희 조직의 메인 타겟은 그 마케팅의 기본 고객을 세분화하는 거라고 제가 항상 강조를 하죠. 저희는 50세 이상 강사가 메인 타겟입니다. 50세 이상 강사가 메인 타겟이라고. 지금 우리나라에 한 달에 몇십만 원이라도 버는 강사가 군바리보다 많답니다. 군바리가 60만이 안 되는데요. 그런 강사가 70만 명, 그러니까 어설픈 강사 빼고요. 그러니까 원천징수 그 받는 강사 있죠. 거의 60만이 넘는답니다. 실제 보면은. 근데 맞는 얘기죠. 돈을 많이 벌고 적게 벌고는 모르겠지만 주변에서 뭐 강의가 얼마나 많습니까 보면. 그죠? 그런 분들 이거 아셔야 돼요. 이제 조금씩 바뀌고 시작하고 있어요. 제가 올해 들어와서 확실히 느껴요. 이거를. 작년까지는 아무리 얘기해도 뭐 그거 몰라요. 근데 내일도 MBA 시작을 하지만 지방에서도 한 5분이 올라오시거든요. 작년까지 이런 일이 없었어요. 거의 올라와 봐야 뭐 한 분 뭐 그랬는데 그만큼 이제 인지를 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보면.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어떤 거든 다 유료 강의화 하실 수가 있어요. 작년에도 제가 11월 24일 날 대덕연구단지에 그 정보통신진흥원 있어요. 거기 공학 박사님들 있죠. 여기 지금 박인환 선생님 뭐 여기 선생님들 박사님 계시지만 그분들 제 블로그를 보고 오늘 블로그 하는 법도 알려드릴 거예요. 핵심 그 노하우가 있거든요. 그 블로그를 보고 연락이 왔는데 강의 의뢰가 뭐가 들어왔냐면 4시간 동안 이 공학 박사들인데 파워포인트를 할 줄 알 거 아니에요. 기본은. 강연자료 만드는 걸 해달라는 거지. 그러니까 제 블로그에 이 프레지나 이제 파워포인트 달인되기 뭐 그런 교육이 있어요. 참고로 저는 ITQ 자격증이 없습니다. 예, 근데 물론 경영학과 출신이다 보니까 90년도부터 파워포인트를 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는 당연히 잘 하겠죠. 근데 관점 자체를 바꾸게 되면 이게 달라진다고. 중요한 건 강의료도 중요하죠. 자, 지역마다 편차가 있긴 하지만 다른 지역 정보를 알게 되면 선생님들이 제안할 때 좋다고. 4시간 하는데 강의료 120만 원 받았고요. 교통비 7만 8천 원 받았어요. 제 차 그 기름으로 얘는 계산하더라고. 어떤 데는 대중교통으로 계산을 하기도 하고 어떤 데는 자동차 그 유류로 계산을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4시간 동안 가서 이제 하는데 분명히 파워포인트를 시켰겠지. 대부분 이제 1년 퇴직 예정 남겨놓으신 분들이니까. 진짜 하나도 몰라요. 기본적인 것도 몰라. 강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고. 그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도 되게 많으시잖아요. 퇴직하신 분들. 그죠? 그런 분들 대상으로. 그리고 처음에는요, 강의 대부분 이게 욕심이 생기셔갖고 돈을 무조건 받으려고 하는데 무료로 하는 거는 아니고, 예, 조금이라도 받으셔가지고 지금 서울 같은 경우 잘하는 저기 팀이 있어요. 아니, 팀이라기보다는 데가 있는데 거기가 파워포인트 4시간 교육하는데 2만 원씩 받아요. 2만 원. 근데 거기 강의장에 60명 들어가는 데예요. 그러니까 한 40명씩 오는 거야. 그럼 잘 생각을 해보세요. 4시간 동안 뭘 가르치겠어요, 허수연 선생님. 그죠? 이 강사들한테 4시간 동안 솔직히 몇 개 못 가르쳐요. 이 초짜 강사들한테. 그러면 잘 생각을 해보세요. 40명씩 2만 원이 80만 원이에요. 적은 돈 아닙니다. 하루 종일 노가다 떠도 10만 원 벌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왜 구구절절 말씀을 드리냐면 관점을 좀 바꾸자라는 거지.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다른 강사들은 보면 뭐 진진가가 게임이다, 뭐 아이스 브레이킹이다, 무슨 퍼실리테이터 또 자격증도 있죠. 그거에서 막 하시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러지 않아도 되잖아요. 딱 이거 딱 보면은 일단, 그죠, 선생님? 어떠세요? 이거 딱 보니까. 예? 아, 보기 싫어요? 농담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관심을 끌 수 있다라는 거지 보면. 그리고 광주 전라도 광주에서 올해 그 겨울에 1월, 2월에 이제 MBA를 했는데 그때 2월 구정 전에 김미한 선생이라고 있어요. 그분도 컴퓨터 강의를 한 19년 동안 하신 분인데 53 정도 되셨거든요. 근데 광주도 전라도가 조금 빨라요, 이게 받아들이는 게. SNS나 스마트폰 교육도 전라도 쪽이 먼저 시작을 했어요. 전남 장수 그쪽에서 보면 농업기술센터 같은데. 근데 거기 이제 구청장이 요즘 구청장들 페이스북 다 하거든요. 자기가 직접 하지 않더라도 그 밑에 구청 정도만 돼도 요즘 기자단이 다 있어요, 보면. 근데 강좌를 20분 동안 이 스마트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강의를 이제 이 사람들이 기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외부 강사를 부르려고 했더니 여기 컴퓨터 강사들이 있잖아요, 보면. 또 김명환 선생이 이제 우리 이런 거 하는 거 이제 담당자가 아니까는 이제 의뢰를 한 거예요. 외부 강사 부르니 그 강사료를 차라리 여길 주겠다 그래갖고 저한테 물어보는 거죠. 제가 어떻게 얘기를 해줬냐면, 오케이 구글 아시죠? 들어가면서부터 구글 음성으로 일단 그 북구에서 했었거든요. 광주 북구에서 그거 하고 뭐 자료 찾고 그렇게 시작을 하니까 사람들이 벌써 일단 시선 집중이 쫙 되는 거지. 그리고 끝나고 나서 카웃이라는 게 있어요. 카웃 들어보셨죠? 그거로 또 구청 이렇게 하니까는 막 구청장하고 너무 좋아해갖고, 왜냐면 400명 왔대요. 400명. 400명이 왔는데 카웃을 이걸 하니까 구청장이 그걸 보고 뻑이 간 거야. 그리고 김미환 선생님은 지금 예, 아주 이게 더 늘었지. 원래 컴퓨터 강의하면 돈 안 되는 거 아시죠, 요즘? 시간당 뭐 2만 얼마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다 알고 계세요. 우리 김상 선생님도 여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학습을 하셔가지고 접목을 시키시면 그게 경쟁력 있는 강사가 된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어렵다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제가 말하는 것 자체가 지금 용어 자체가 들어보지 않으신 거라서.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9년을 강의를 했잖아요. 그러면 저희 서울에도 보면 지금 뭐 78, 40년생 뭐 71세 뭐 60, 평균 63, 4세요 지금. 여기 박연원 소통대 와보셨지만, 그죠? 머리 하얗고 막 다 내놓으라 하신 분들인데 지금 잘 하세요. 물론 한 6개월에서 1년 걸리셨어요.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은 되게 막 즐거워하시고 저한테 막 감사하다고 그러시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두세 번 정도 반복하시고, 또 스펀지는 모임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꾸 나와서 정보 공유하시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제가 요 변수를 생각하자라고 이제 5년 전부터 추가를 했는데, 저 1, 2, 3번은 제가 국민학교 때부터 제 좌우명인데요. 자, 이 멘트는 어디 가서 강의를 하시든지 꼭 하셔야 돼. 무슨 얘기냐면, 자, 저희 나라가 5년 전에 세월호 때문에 힘들었고요. 그죠? 4년 전에 메르스 때문에 힘들었고, 3년 전에는 또 여기 울산도 힘들었죠. 대거 막 퇴직하시고, 작년에도 또 장난 아니었죠. 뭐 촛불이다 뭐다. 또 올해 장난 아니죠. 또 경기 실제 안 좋습니다. 박인환 선생님이 저 태우러 오셔갖고 이제 오면서도 얘기했지만 서울도 장난 아닙니다. 제가 가는 단골 닭 한 마리 집이 원래는 표를 받아야 되는 집인데요. 주말에 표를 안 받아요, 요즘. 한 40석 되는데 거긴 물론 꽉 차요.
근데 표를 받던 집인데 표를 안 받아요. 그럼 뭔 얘기예요? 경기가 안 좋다는 얘기죠. 실질적으로 보면.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얘기를 저는 하냐면 스마트폰 구구절절 얘기해봐야 사람들 귀에 안 들어옵니다. 그럼 제가 무슨 얘기 하냐면 제가 이제 여기 이 동네 처음 왔거든요. 제가 여기서 점심도 먹고 저녁도 먹고 숙박도 해야 돼. 그럼 정보를 어디서 찾죠? 제가 뭐부터 들까요? 그죠? 그잖아요, 선생님. 그죠? 스마트폰 꺼내가지고 여기 치겠죠. 뭐 언양 여기 울주문화관 근처 뭐 그죠? 뭐 말로 하든 치든 무슨 얘기냐면 내가 돈을 지불하고 고객이 내가 돈을 지불하고 요 멘트 그대로 쓰셔야 돼. 내가 돈을 지불하고 내가 원하는 서비스나 내가 원하는 컨텐츠, 내가 원하는 제품을 구매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정보를 어디서 찾고 있다고요? 스마트폰이나 SNS상에서 찾고 있다는 거지. 특히 좀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하는 그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근데 정작 어때요? 우리 시니어 실버들 특히. 내가 진짜 힘들게 돈 막 대출 받고 막 빚 내가지고 그죠? 내가 원하는 팔고자 하는 제품이나 서비스 컨텐츠 개발하는 사람들은 어떠냐고 지금. 그죠? 옛날 쌍팔년도 방식으로 하고 있죠. 쌍팔년도 방식이라는 말은 쓰지 마시고요. 옛날 방식으로 실제 그러잖아요. 주변에 봐보세요. 그죠? 그럼 말이 되냐고요. 고객은 여기 스마트폰에서 놀고 있는데. 그죠? 정작 사업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저기 버스 터미널 가서 물건 팔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말이 안 된다고, 이게. 애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오늘은 워크샵 때도 이 얘기를 안 했는데, 여기는 자주 못 오니까 제가 뒤에 마케팅에 대한 개념도 잠깐 좀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요 얘기를 좀 해주시잖아요. 특히 기업체 강의에 가서. 그럼 대부분 인지를 하십니다. 보면은. 그거를 이제 4050 경기도 일자리 재단이라고 있습니다. 선생님. 거기 벤치마킹 하실 필요가 있어요. 네이버에서 경기도 일자리 재단이라고 치시면은 거기서 또 자바바라고 어플도 그 홍보를 되게 많이 해요. 저기 경기 지역에 가면요. CGV 영화관이라든지 버스에 자바바 그것까지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좀 깨인 애들이에요, 걔네들이 보면. 근데 거기서 5월 2일부터 7월 9일까지 경기도 그 시군구가 31개군데요. 10군데 돌아다니면서 4050 일자리 그 교육을 했었어요. 재취업 교육을. 근데 저희 스마트폰 교육을 1시간을 해달래요. 스마트폰 활용을.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아침 9시 반부터 오후 5시 반까지. 차인태 아나운서 아시죠? 그분도 와서 강연을 하더라고요, 보면.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그 전체 팀장님이 그때 김상 선생님 서울 오셨을 그 즈음에 서울에서 강의를 했을 때 강의를 한번 들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얼굴은 모르겠는데 이거는 꼭 알아야 된다 그래갖고 어쨌든 했는데 10회를 저도 한 3회 정도 했나? 돌아다니면서 저희 3명이 했는데 중요한 거는 제가 의정부 집은 의정부 호원동이거든요. 근데 의정부 할 때도 제가 했죠, 당연히. 그 웨딩홀에서 했는데 장소가 이제 400명이 왔어요. 400명. 평균 300명, 400명, 480명까지 왔어요. 눈물 나더라고요. 제가 지금 48이잖아요. 그럼 제 또래란 얘기거든. 근데 그냥 홍보를 적극적으로 한 것도 아닌데 만약에 400명이 왔으니 제대로 그러면 취업이 안 되고 지금 있는 사람이 400명이 넘는다는 소리죠. 그래갖고 거기 가서 1시간 동안 하는데 1시간 동안 하는 게 아니죠. 쉬는 시간 10분 있을 거고 또 앞에 있는 사람이 좀 길게 하면 뭐 평균 한 40분 한단 말이에요. 그럼 40분 동안 뭔 얘기를 하겠어요, 선생님? 가서 어플을 당연히 하긴 했죠. 근데 이제 이렇게 왜 필요한지, 왜 해야 되는지, 스마트 워크 관련된 거 이따가 그 자료도 드릴게요, 김당 선생님은. 그러니까 이게 제가 왜 이 말씀을 자꾸 드리냐면 자꾸 스마트폰 하면 스마트폰 어플만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고. 그러다가 경기도 일자리 재단에서 안양 일자리 센터에서 이거 필요하다. 취업 앞둔 사람들이. 그래갖고 15시간을 안양 일자리 센터 이현욱 취업 요즘 상담사가 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완전히 정형화됐더라고 보니까. 그래갖고 여기가 또 이제 어떻게 이 15시간 열게 됐냐면 안양에서도 제가 한번 했거든요. 범계역 쪽에서. 그랬더니 그 수강하신 분 중에 한 분이 이거 정말 우리 필요한 것 같다. 그래서 여기 얘기했더니 이 또 상담사가 꼭 필요하다고 본사 연락해갖고 8시간은 스마트폰 교육, 7시간은 파워포인트 교육을 했거든요. 그리고 아마 내년부터는 경기도 쪽은 아마 이거 다 할 거예요. 아마 어느 강사가 됐든. 너무 좋다고. 왜냐면 평가 쓰잖아요. 공공기관은. 그죠? 이게 수강생들이. 근데 이거 꼭 필요하다 그래갖고 한다고 보면. 그러다가 이게 또 어디까지 왔냐면 경기도 일자리 재단에서 여기 울산도 있을 거예요.
지원해주면서 그 무상으로. 근데 이번에 24명을 저희가 이제 제가 면접을 봤어요. 그래갖고 스마트 브레인 지도사라고 저희 스마트폰 그러니까 8시간씩 10일을 했거든요.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제가 일부러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절박하지 않으면 제가 볼 때는 돈 버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근데 농담이 아니라 거의 한 서너 분 빼고는 9시부터 6시까지 지루하지 않게. 근데 치매 쪽을 잘 제가 몰라서 3일을 넣었는데 그 뭐 브레인 솔루션즈라고 있어요. 패드로 이렇게 치매하는 건데 되게 좋은 것 같아서. 그리고 저희 어머님이 4개월 전에 혼자 이제 오래 계셨거든요. 99년도부터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 치매가 갖고 우리 집 근처 요양원에 계세요. 근데 어찌 보면 잘 된 것 같아요. 혼자 그냥 계속 계시는 것보다. 근데 어쨌든 치매 예방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같이 해서 제안을 제가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쪽에서 스마트 활용 지도사 한번 하자고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강사라는 게 프리랜서고 1인 기업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적이 없어요, 우리나라에. 강사가 이게 정규직이 아니지 않습니까? 따지고 보면. 근데 1인당 거의 110만 원 예산이 돼서 이분들 만약에 출석을 거의 빠지지 않고 하죠. 그러면 또 15,000원씩 줘, 1일. 10일이면 15만 원이에요. 교재비 별도. 그리고 내부 강사 1시간에 12만 원. 8시간이면 96만 원이에요. 외부 강사 15만 원. 저도 처음 해갖고 이게 강사가 8명이었는데 나 빼고 다 외부 강사로 돌렸어야 되는데 2명만 외부 강사를 해갖고 농담이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 공공기관은 새로 처음 하면 시도 안 합니다. 괜히 할 이유도 없고. 근데 타 지역에서 이걸 해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고 좋다 그러면 검토를 해서 합니다, 공공기관은.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관점을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제안을 하느냐에 따라서 강사료도 달라지고,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민간 자격증이 33,000개 정도가 되지만 저희도 교육자잖아요. 그죠? 그러면 저희가 강의하는 거 그 1시간이든 2시간이든 듣고 나서 그 사람 인생이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마인드, 아까 우리 오면서도 서양에 대해서 얘기를 잠깐 했었거든요. 그게 일반적인 세상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뭐라 그래야 돼? 사명감? 저도 그거 가지고 솔직히 하는 거거든. 돈도 돈이지만, 그잖아요. 그리고 스마트폰도 제가 부산에 손미연 선생님, 김상덕 선생님, 뭐 이게 서울에도 몇 분 계시잖아요. 저랑 초창기 때 오신 분들. 정말 사명감으로 한 거라고, 사명감으로. 서로 믿고. 저희 중간에 이렇게 와가지고 배워가지고 나가서 한 친구들 있어요, 몇 명. 그러니까 솔직히 마음 같아서는 막 이렇게 하고 싶지. 때릴 수는 없지만, 그죠? 근데 그래 봐야 어차피 스마트폰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관점에서 가지 않죠. 돈 안 됩니다.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여기서 돈이 안 된다는 큰 돈을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강의료는 딴 데보다 낫죠, 보면.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뭐가 커야 돼요, 선생님, 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소통 연구소가 한 단계 올라간 게 소통대학교잖아요. 소통대가 있고, 울산은 지금 김만덕 선생님 위시로 해서 써야 되고, 부산도 마찬가지예요. 배재경 선생님 계시지만, 김종규 선생님 저번 부산 오셨었죠. 거기 젊은 친구들 있어요. 보면 젊어 봐야 뭐 저보다 한두 살 어린데 그 친구들은 막 왜 모임 활성화가 안 되냐, 뭐 이거 왜 하냐 막 얘기하는데, 그렇다고 그 친구들이 뭐 교육 있을 때 제대로 오느냐, 뭐 할 때 제대로 오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마치 이거를 자기네 하나의 도구로 생각을 하는데, 그거보다 우선시 돼야 될 게 이 문화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지. 그죠? 으쌰 저 9년 동안 하면서 많이 봤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렇게 제가 울산대 옛날 졸업기념품도 납품 많이 했는데, 제가 전국 대표도 했었어요. 대학교 다닐 때 학생회 대표도 하고, 강원대 총학생회장도 하고, 뭐 JC 제가 국제의전실에도 있었고, 라이온스도 뭐 했었고, 저도 조직생활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어설프게 나가서 해봐야 힘만 듭니다. 힘만. 그래서 꼭 울산 같은 경우도 좀 중심이 돼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장황하게 드린 얘기는 뭐냐면, 이런 얘기를 제가 솔직히 처음 하는 거예요. 지금 지역 다니면서. 부산에서도 이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여기는 또 오늘은 일반 교육이 아니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자꾸 들으셔야지 이게 이해가 되거든, 보면. 그죠? 제가 자료를 드려도 이 상황을 아셔야지. 그죠? 제가 김상덕 선생님 통해서 드리겠지만 또 자료를 받으시면 이해를 하셔야지 수정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아무리 제가 뭐 쉽게 드린다 그래도.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네, 저는 원래 대신전자 출신이고 뭐 나름대로 우리나라 1기 컨설턴트이기도 하고 한데 예, 제 소개는 그냥 하는데 중요한 거는 제가 이번이 이제 메인이었는데 상황이 저도 되게 안 좋아서 2010년도 4월 13일 날 QR코드 때문에 이걸 하게 됐거든요. 근데 QR코드가요, 선생님, 앞으로 일반화 될 겁니다. 아이폰 지금 카메라 보면은 QR코드 그거 되는 거 아시죠? 그 스마트 렌즈처럼 네이버. 그게 기능이 돼요. 그래서 지금 QR코드가 이제 그 디자인 또 하는 그런 거라든지 상당히 이것도 돈이 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것도 따로 제가 강의할 일이 있으면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교육만한 마케팅이 없다고 강조를 많이 합니다. 실제. 제가 답답한 게 뭐냐면 보험회사 제가 MG손해보험하고 삼성생명도 분기별로 한 번씩 강의를 나가거든요. 그럼 거기 이제 연수원들이 평택이나 저쪽 기흥 그쪽에 있어요. 그럼 가보면 특히 생명 쪽에 계신 분들 계시죠. 그러면 자 보세요. 보험회사 주변에 한두 분씩 다 있죠. 제 친구들도 이제는 옛날에 지점장 뭐 잘 나갔던 애들이 지금은 안 돼가지고 다 나와서 딴 거 하고 있는데 제가 제일 답답한 게 우리나라 카드사나 보험사가 교육 그 시설은 제일 좋습니다. 근데 보험사가 보면은 지금도 저한테 연락들 많이 와요. 저기 무슨 상품 이제 호텔로 오래요. 호텔 그 점심 주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네 상품 소개하는 거거든요. 안 가죠 그거. 한번 가보고 누가 갑니까 보면. 그래서 제가 항상 보험회사 가면 강조하는 게 뭐냐면 교육장에서 이 기존 고객을 대상으로 스마트 활용 교육을 하라는 거지. 단순히 어플 뭐 그러니까 걔네가 모르니까 뭘 알아야지 이게 뭐 얘기가 되는데 단순히 그냥 스마트폰만 생각을 하니까 그러면 실제 도움될 수 있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서 계속 보면서 그게 영업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대부분은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붙으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험회사도 아마 내년부터는 교육이 되게 이게 많아질 겁니다. 보면. 그리고 실제 이따가 제가 유튜브 지금 듀얼 스크린 폰 삼성에서 폴더블 폰 왜 내년에 나오죠. 근데 아시겠지만 그거 벌써 나와서 중국에서 다 생산되고 있어요. 보면. 근데 제가 삼성은 아무래도 이제 브랜드나 뭐 돈이 있으니까 그럼 잘 생각을 해보세요, 선생님. 제가 오늘 유튜브 그 맞춤 미리 보기나 그거 하는 법을 잠깐 알려드릴 건데 폴더블 폰 보신 분 있죠? 보셨나요? 이게 접었다가 폈다가 접었다가 피잖아요. 그럼 이쪽 화면하고 이쪽 화면하고 다르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화면 녹화를 오캠으로 하죠. 제 유튜브 올라간 거 혹시 보신 적 있나요? 스마트 활용 지도사? 아, 못 봤습니까? 네. 그러면 중요한 거는 이게 보세요. 내년이 아니라 이제 후년부터 이게 좀 가격이 내려가겠죠. 뭐 초창기 삼성 거는 뭐 200만 원 얘기하던데 중국에서 하이센스나 걔네 거는 보면 30만 원도 안 되더라고 보면. 예, 그러니까 패드 태블릿 PC보다 싸요 보면. 근데 제가 딱 그걸 보면서 생각이 드는 게 제가 올 초에 그걸 봤거든요. 이 한쪽에는 이제 선생님이 녹화한 거 있죠. 그게 보이고 한쪽에는 자기 걸로 따라하는 거예요. 지금은 스마트폰에서 어르신들이 보잖아요. 이해를 못해요. 봐도 이해를 못한다고. 근데 이게 바뀐다고 문화가 싹 바뀐다니까요. 한쪽에는 보면서 따라한단 말이야. 그럼 하다가 잘 모르겠으면 속도를 느리게 할 수도 있고 정지 버튼을 눌러서 잠깐 쉬었다 할 수 있다. 지금은 반 나눠서 하잖아요. 그죠? 저희는 되지만 어르신들은 안 되거든요. 그게 보면은. 이게 교육 문화 자체도 싹 바뀐다고요. 지금 보면. 그래서 선점을 해야 된다고 우리가. 블로그든 유튜브든. 그리고 선점을 하면 돈이 돼요. 그것도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오늘도 이제 끝나면은 박인환 선생님, 김영 선생님하고 이제 책 관련돼서 좀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따가 또 따로 김영 선생님이랑 허 선생님 뭐 여기 말씀드리겠지만 내년 한 상반기쯤에 이번에 나온 책이 256페이지잖아요. 그게 원래 목표가 176페이지였거든. 그래서 가격도 좀 낮추고 하려고 했는데 이게 80페이지가 늘어난 거예요. 그리고 A4로는 저도 처음 해봤어요. 그래서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이번에 나온 책 반으로 줄여요. 반으로. 그리고 소비자가 10,000원 정도 해놓고 그리고 우리 좀 열심히 하시는 선생님들은 저자로 해가지고 그런 좀 방법을 강구를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두 분도 마찬가지지만 김남 선생님은
재작년에 저랑도 2권인가 썼지만은 책을 자기가 써보잖아요, 선생님. 그리고 시강이라는 거 있죠. 자꾸 그걸 하실 필요가 있어. 어제도 정선 이제 4시간씩 10일 했거든요. 제가 마지막 날은 이제 갔다 왔는데 어제도 시강을 했어요. 그 3명이 한 조가 돼갖고 20분씩. 근데 저도 놓친 게 있었더라고. 강의할 때 듣다 보니까. 그리고 이분들도 3명이 한 조가 돼서 준비를 한 거야. 한 명은 앉아서 하고. 그러니까 잘 모르니까 앉아서 하진 않았어요, 솔직히. 한 명은 폰 들고 있고 한 명은 설명하고 진짜 막 되게 재밌더라고. 애들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래서 물론 이제 어떻게 해야지 다 바꿔줬는데 이분들도 막 너무 고마워하는 거야. 원래 시강을 넣어도요, 시강을 안 해요. 서울 같은 경우는. 근데 되게 중요한 건데.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카메라 활용법, 우리 선생님은 뭐 스마트 워크, 뭐 오피스 렌즈 하나 딱 집어서 하는 거지. 어제도 연락처 하나 딱 집어서 하니까 제가 거기다 놓친 게 하나 있었어요. 뭐 어려운 게 아니라 중요한 거는 강의할 때 요거는 당연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저도 배우고 그분들은 더 많이 배우고. 그리고 책을 쓰면요 실력이 확 늡니다 이게. 김남 선생님도 카메라 그거 되게 많이 했잖아요. 뭐 원래 잘하시지만 이게 많이 알아도요 처음부터 끝까지 해볼 시간이 없거든. 솔직히. 근데 책을 쓰게 되면 이게 많은 내용을 압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해봐야 된다고. 그리고 그거를 또 어떻게. 그래서 아는 거랑 강의하는 거 다르고 강의하는 거랑 책 쓰는 거 다르고 책 쓰는 거랑 또 온라인 동영상 촬영하는 거 또 달라요. 그래서 오늘 동영상 촬영을 또 어느 정도 알려드릴 테니까 유튜브랑 같은 블로그는 그리고 자꾸 SNS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선생님. 왜냐하면 우리 같은 강사는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잘 안 봐요. 보기는 하는데 그런 성공 사례가 이제 무죄 박형희 선생은 페이스북 때문에 좀 약간 뜬 케이스긴 한데 거의는 블로그 보고 연락이 온다고. 그리고 어쨌든 노출이 돼야 된다고. 노출이. 근데 그게 이제 SNS 하면 다들 어렵게 생각하시니까 물론 이제 제대로 하려면 어렵죠. 근데 그 처음부터 너무 이렇게 어렵게 안 하셔도 된다고. 그래서 그건 이따 따로 할 거고요. 자, 제가 또 자주 쓰는 멘트 중에 하나가 제가 2010년 4월 13일부터 이 SNS를 하게 됐는데요. 그때 서울 같은 경우는 조찬 모임이 되게 많았어요. 조찬 교육이. 왜냐면 우리나라 SNS가 2009년도 아이폰 들어오면서부터 교육이 시작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초창기 저는 1.2세대인데 1세대 강사들이 보면 대부분 온라인 마케팅 하거나 그 하이테크 천리안 그 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와서 강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마케팅의 개념도 모르시면서 이제 마케팅 강의를 하시는데 어쨌든 그거는 둘째 문제고 7시부터 9시까지 이렇게 2시간 교육을 하고 이제 가는 거예요. 강남역 사거리에서 교육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딱 보니까 진짜 제가 들으면 막 이건 말도 안 되는 교육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근데 오신 분들이 대부분 대기업 퇴직하시거나 군대에서 이제 별 못 단. 그러니까 대부분 50 넘으신 분들인데 이분들은 이게 이제 해보질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열심히 듣는 거지. 제가 그때 40이었는데 그럼 전 뒤에 앉아서 보면 이게 지금 말이 되는 걸 하는 건가.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제 한 8시 한 40분쯤 끝낸다고요. 그럼 그 앞에 가면은 강남역 그 12번 출구 앞에 맥도날드가 있어요. 그럼 이제 맥모닝이라고 3,000원 내면은 햄버거랑 이제 커피를 한 잔 주지 않습니까? 먹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분명히 15분 전에 한 거예요. 근데 저한테 이 선생, 저 SNS는 이렇게 선생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이 선생, 이거 어떻게 하는지 한 번만 더 알려달라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게. 분명히 이분 대단한 분이거든요. 이상하다 그래갖고 알려드렸죠. 근데 그 다음날도 또 다른 분이 그러고 제가 좀 젊은 층이었거든요. 축에 꼈거든요. 근데 그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때 제가 느낀 게 이게 나이 들면 이게 잘 안 돌아가는구나 소위. 그래갖고 제가 어떤 표현을 많이 쓰냐면 49하고 50은 내 머릿속의 지우개 크기가 다르다라고 표현을 많이 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특히 여자 선생님들 49은 예를 들어서 머릿속의 지우개 크기가 요만하면 그죠? 50이 되는 순간 이만해지는 거죠. 뭔 얘기예요? 좀 전에 들은 것도 기억이 잘 안 난다고. 그래서 자꾸 여기서 들어도 문 열고 나가면서 기억이 이렇게. 근데 원래 그렇대요. 사람 기억력이. 원래 젊으나 이렇게 연세 드시나 원래 그런데 연세 드시면 조금 더 이게 좀 빨리 없어지고. 그래서 그런 좀 표현을 많이 쓰고 또 하나는 강의하실 때 이
스마트폰이 소통의 도구가 됐어요. 실제 보면. 그래서 제가 또 강의할 때 잘 쓰는 표현이 피가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면 친절히 가르쳐 주는데 피가 같은 놈한테 물어보면 승질부터 내죠. 이렇게 질문을 한다고. 그러면 연세 드신 분들은 거의 격하게 공감을 하신다고 보면. 그죠? 그리고 어르신들 강의할 때도요. 저 같은 경우는 폰을 엎으라 그래. 처음에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꼭 강의하실 때 만약 포토포니아를 한다. 뭐 픽시즈를 한다. 뭐 한다 그러면 결과물을 만들어 놓은 거 있죠. 선생님들이. 그걸 먼저 보여주고 자, 이 어플 활용하시면 이런 결과를 얻으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군말 없이 따라오세요. 근데 그런 게 없이 그냥 가죠. 그러면 연세 들수록 없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기억력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염치가 없어져요. 염치가. 네, 지금 포토포니아인데 갑자기 무슨 비바 비디오 물어보고 막 엄한 걸 막 물어보고 그러거든요. 보면. 그래서 꼭 이 결과물을 먼저 보여주고 그리고 왜 폰을 엎으라 그러냐면 제가 초창기 강의할 때요. 보통 2인 1조로 앉잖아요. 그러면 강사 말을 처음에 들어야 되는데 어르신들 안 들어요. 특히 지역사회일수록. 막 자기 또 고집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이제 막 이렇게 따라 한다고. 별거 아닌 것 같거든, 보니까. 그죠? 막 이렇게 한다고. 근데 하다 보면 안 해본 거니까 막힐 거 아니에요. 그럼 옆에 있는 사람 본다고. 옆에 있는 사람도 막 이러고 있거든. 그럼 되게 잘하는 것 같잖아요. 그죠? 물어본다고.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도 지도 모르면서 이러고 있는 거거든. 그럼 둘 다 모르고 집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래서 폰을 제가 엎으라 그런다고. 엎으라 그러고 두 번째는 같이 하고 세 번째는 혼자 하게끔. 그리고 어르신들 강의, 젊은 사람들 강의는 문제될 게 없어요. 기업이든 학교든 가면. 그냥 정보를 전달해 주면 돼요. 근데 어르신들은 꼭 압도할 강사가 이거를 잡고 가야 된다고. 뭐 소리를 지르거나 그 말씀이 아니라 아시겠죠? 그래서 왜냐하면 막 뛰쳐나오고 막 이게 잡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잘 모르시면 손 드시라 그러고 자꾸 훈련이 돼야 된다고. 아시겠죠? 그런 것도 좀 염두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스마트폰으로 소통하라. 그죠? 제가 5월 2일 날도 EBS에서 강연을 했지만은 실제 이게 학부모들이 배워야 돼요. 선생님 스마트폰 활용을. 실제 저희가 교사 연수, 학부모 연수 교육을 나가고 있고요. 그것도 작년까지는 이렇게 교사들이 불러주질 않았어요. 근데 올해 이상하게 이게 많이 그리고 지금 결정타를 저희가 이제 받은 것 중에 하나가 저희 소통대 내년에 부총장으로 오실 분이 지금 경기도 태교원중학교 수석교사 사경희 선생님이라고 계세요. 전 수석교사인 거 처음 알았어요. 작년에 그분 지도사 교육 받으러 오면서 수석교사 뭐예요? 그랬더니 교장 선생님 있고 교감 선생님 있고 그 밑에 수석교사가 있는데 교실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이 외부 강의를 하잖아요. 그럼 그 돈은 자기 거야 또. 희한하더라고. 다 있는 건 아니에요. 보니까. 전국의 학교마다 다 있는 게 아니라 경기도는 또 하여튼 그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올해 3월에 그 36시간인가 그 교사 공모 연수라는 게 있더라고요. 또 그 교직 쪽에는 보니까. 그래갖고 시간당 강사료가 뭐 세진 않더라고. 8만 원, 5만 원인가 6만 원인가 하여튼 뭐 강의료를 떠나서 그 36시간에 저희 이게 그 카우 3시간 들어가고 또 뭐 그 인공지능 VR 그거 3시간 들어가고 나머지는 카빙이 또 있었구나. 3시간. 9시간 빼고는 다 저희 지금 지도사 2급에서 하셨던 거 있죠. 그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사라고 뭐 다 합니까? 그죠? 똑같아요. 똑같아요. 교육을 받아보면 말로 문자 보내는 거 알려줘도 막 신세계를 봤다 그러고 뭐 네이버 스마트보드랑 그 구글 탭파일 번역 2개 섞으면 실시간 채팅되는 거 아시죠? 난리 나잖아. 막 보면 어디 가서 하든지 보면. 근데 중요한 건 이제 그거를 해서 저희가 7월부터 9월까지는 양재동에 교총이 있어요. 교총회관. 거기서 경기도 시군구에 있는 보건교사 165명씩 15회를 또 2시간씩 그 보건교육 하루 하는데 또 했어요. 그리고 지금 뭐 저기 어디야 전주에 삼내공고라고 있거든요. 선생님 삼내공고 박인환 선생님은 잘 아시네. 광주시니까 잘 아시나 보네. 근데 거기에 이제 저희 소통대 박인옥 총장님이라고 있어요. 네이버 박인옥 치면은 21년 동안 3,600회 강의하신 분이 있어요. 그분 자료가 필요하면 저한테 얘기하시면 제가 몰래 드릴게요. 얘기하고. 그분도 책을 유머책하고 그런 거를 한 11권 쓰셨어요. 작년에 그분도 교육받으러 오셨다가 이제. 근데 그분이 워낙 바빠.
근데 이제 원래 유머가 전문이지만 리더십하고 이렇게 하는데 요즘은 스마트폰을 한 20분씩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기가 더 좋대. 이분은 워낙 강의를 잘하시는 분이라 재밌기도 하지만 스마트폰 모르는 걸 알려주니까 더 인기 강사가 된 거야 지금. 더 바빠. 그래갖고 그때가 여름이었던 것 같아요. 7월이었네요 보면. 그 전주 삼내공고 교직원 워크숍을 하는데 지리산에 무슨 콘도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1시간 특강을 해달라는 거야. 원래는 유머를 하기로 했는데 이게 안 맞으니까 저희 박인호 총장이 저한테 이사장님이 좀 그거 좀 해주라 그래서 제가 서울서 지리산까지 갔어요. 강의로 뭐 30만 원도 안 되지만 어쨌든 알려야 되니까. 근데 제가 왜 굳이 갔냐면 전주에도 있어요. 저희 스마트 활용조사가 있어. 광주에도 있고 있는데 제가 가서 얘기하는 거랑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조금 뭐 김상덕 선생님 정도는 모르겠는데 믿을 만한 좀 강사가 그 광주에 김인숙 강사 저번에 왔잖아요. 그분 정도는 제가 믿는데 다른 강사는 그냥 어플만 얘기한단 말이지. 그러면 이게 끌어올 수가 없거든요. 근데 어쨌든 갔어요. 가가지고 10시부터 11시까지 1시간 하는 건데 딱 갔더니 한 50명 정도 이렇게 되는 그 콘도 그 회의실인데 교장 선생님과 교감 선생님 두 분이 딱 들어왔어요. 근데 교장 선생님이 되게 잘생기셨더라고. 영화 배우처럼. 근데 어쨌든 두 분 딱 왔는데 제가 이렇게 앉아가지고 일단 말로 문자 보내는 걸 알려줬어요. 말로 문자 보내는 거. 그러니까 두 분이 벌써 이제 확 땡긴 거지 구미가. 이런 것도 있나요? 그러면서 그래갖고 50명 딱 앉아 있는 데서 또 이렇게 이거 이렇게 이런 것도 되고 이런 것도 되고 이런 것도 그냥 파워포인트로 간단히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제가 설명을 하고 실습을 했죠. 네이버 스마트보드, 뭐 구글 탭파일 번역, 뭐 오피스 렌즈, 뭐 잠깐 뭐 하고 포토폰이라도 했나? 하여튼 그냥 젊은 친구들도 있고 하니까 그냥 했는데 중요한 거는 나가는데 그 선생님들이 뭐라 그랬냐면 이거 시간 늘려서 교사 연수 더 해주세요. 학부모 연수할 때 이거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한 달 후에 완산중학교 완중가 거기 거기에 또 불려갔어요. 그러니까 여기 여자 선생님이 친구가 거기 중학교 선생이야. 야 이거 스마트폰 교육 해봤더니 너무 좋더라. 그래갖고 거기 또 가가지고 2시간 동안 카우트 해주고 또 해주고. 그러니까 또 젊은 남자 선생은 또 체육 선생은 또 난리가 나서 카우트 보고 너무 좋다고. 그러니까 아직 좀 늦어. 웬만하면 카우트 이제 아는데 보면.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서울이든 경기도든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실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기 인근 지역이든 다 제안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불통. 그죠? 물어봤는데 대부분 뭐라 그래요? 답이 뭐라 그래요? 어르신들이 만약 자녀들한테 물어보면 아유 이거 저번에 알려줬잖아요. 왜 또 물어봐요? 아니 아빠가 이것도 몰라요. 그리고 손주들은 또 뭐라 그래요? 아니, 할머니 이거 몰라도 돼요. 그런 집도 있어요. 인터넷 절대 쓰지 말라 그런 집도 있어요. 저희 자식 새끼들한테 돈 쓰지 말라 그런다고. 선생님들한테 돈을 쓰라고 제가 막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보면. 그리고 참고로 부평중학교에 저희가 이제 봉사 갔었는데 스마트폰 모양인데 인터넷이 안 되는 폰이 있더라고. J2 삼성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나온 거냐면 저도 좀 당황했어요 보면. 그래서 바로 검색을 해봤지. 인터넷이 안 되는 스마트폰 쳤더니 있죠 A 시리즈의 삼성에 보면 J2인가 그렇더라고요. 그게 나온 게 왜 그렇게 나왔냐면 초등학생용으로 나온 거야. 그러니까 모양은 스마트폰인데 인터넷은 전혀 안 되는 게임을 전혀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내가 이분한테 여쭤봤지. 이거 누가 사줬어요? 그랬더니 사위가 사줬대. 그래갖고 내가 이 사위 새끼 이거 썩을 놈이네 내가. 요즘 그잖아요. 와이파이 잘 되고 인터넷 잘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리고 또 하나는 36년생이 계셨거든요. 그 실버 대학에서 했거든요. 근데 따님 한 분하고 뭐 아들 하나 있다는데 뭐 따님이 미국에 산대요. 근데 이분이 그 폴더폰이에요. 폴더폰.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안 되긴 하는데 카톡은 또 하고 싶어 하더라고. 그래서 카톡을 그러면 해볼게요 했더니 왜냐면 한 40명 앉아 계셨으니까. 여기 봉사하는 분도 60 초반인데 75세 이상 어르신이 그거 해서 되겠어요 그러더라고. 더 오기가 발동하잖아. 그죠? 그래갖고 왜 설치하는 건 금방 하잖아. 지메일 계정 만들어가지고 완전 전화번호로 해도 되는 거니까. 그래갖고 만들어서 딸도 보니까 60대더라고요. 그래갖고 바로 거기서 사랑합니다 이모티콘하고 이제 말로 하는 거. 인터넷이 되니까 와이파이가 교회니까
말로 하는 거를 이제 했더니 이제 발음이 이분은 좀 연세가 있으니까 세 가지고 잘 안 되는데 어쨌든 그렇게 보냈더니 이제 놀란 거지 딸내미가.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예. 그래서 그런 것도 그저께. 그리고 또 한 분은 딱 했는데 자기 스마트폰을 그러니까 그게 2회차 한 거예요. 저희가 3회를 해줘야 되는데 2시간씩. 첫날도 들어보니까 스마트폰을 써야 되겠는데 자기가 아들이 사준 스마트폰을 손주한테 줬대. 근데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 카카오톡을 설치하려고 그랬더니 같은 전화번호로 이게 누군가 쓰고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개통된 그 스마트폰으로 누가 그러니까 손녀가 쓰고 있겠지.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거를 그냥 해버리면 이게 쓰는 게 안 되니까는 이제 전화를 해보라 했더니 전화 안 받는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분은 그냥 놔뒀죠 보면. 자, 근데 잘 보세요. 이런 상황들이 되게 많은데 이게 어르신들 특강할 때는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지만 2시간씩 그게 3회든 5회든 6회든 보통 3개월 과정으로 교육을 하잖아요. 그러면 카톡은 어떻게 해서든지 당연히 해드리게끔 해드려야 돼. 그리고 할 수 있게끔. 그리고 선물 보내기 있죠. 선물 보내기. 카카오 머니 말고 카드 등록해서 선물 보내기 있잖아요. 그거 정말 하시면 정말 좋아하세요. 작년에 제가 장이 3동 노원구 서울 노인복지관에서 하는데요. 14분, 왜냐면 서울은 지금 문해교실이 있죠, 선생님. 한글하고 컴퓨터가 문해교실이 있습니다. 스마트폰도 지금 문해교실로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거든요. 근데 2시간씩 16회를 해요. 올해도 했어요. 올해는 제가 안 했고 작년에 제가 앞에 5회를 했어요. 왜냐면 어르신들도 강의가 더 힘들거든요. 이게 이 초짜 강사들은 그게 감당이 안 돼요. 근데 어쨌든 가가지고 딱 하는데 평균 73세예요. 여자분 13분, 남자분 1분인데 그중에 김의자 선생님이라고 계세요. 이름이 여자분인데 김의자야. 김의자. 89세. 올해 90세예요. 근데 거기 3층인데 엘리베이터가 없어. 복지관이니까. 막 이렇게 떨면서 이렇게 올라오세요. 이렇게 다리 보통 어르신들 이러죠. 불편하신 분들. 그 손을 이렇게 떨어요. 그래서 여쭤봤어요. 우리 어르신은 이렇게 뭐 하고 싶으세요? 내가 그랬더니 손주들하고 카톡하고 싶대. 그분도 미국에 또 살더라고. 딸 그러니까 사남매인가 그런데 2명은 미국에 산다 그러더라고. 그래갖고 이제 알려드렸죠. 근데 처음에 당연히 안 됐겠죠. 그리고 거기 회장님이 76세인데 그 아들이 저랑 동갑이더라고. 제가 40 작년 7이었는데 그래갖고 스벅 있죠. 스벅 아세요? 스벅 스타벅스 커피. 근데 요런 용어도 조금 이렇게 정리해서 드릴 필요가 있어요, 선생님. 스마트폰이 왜 어려워 하시는지 아시죠? 어르신들이. 용어 자체가 생소해서 그렇고요. 제가 이걸 어디서 느꼈냐면 스마트폰 강사 1급은 마케팅이에요, 선생님. 저희 830명 중에 반 이상이 반 정도가 컴퓨터 강사거든요. 저보다 그분들이 파워포인트, 포토샵, 일러스트 다 잘합니다. 근데 마케팅 강의를 듣죠? 자기네들이 이제 스마트폰 강의할 때 듣는 얘기를 저한테 똑같이 한다고. 소장님 무슨 말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왜? 마케팅 전공자가 아니니까 당연히 모르는 거예요, 보면. 저는 학부 때부터 대학원 또 사업을 18년, 19년째 하고 있으니까 저는 자연스럽게 나오지만 그걸 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래서 용어 이 교육이 되게 필요하다. 그래서 이번 책에도 보면은 용어 이렇게 좀 해놓은 이유가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거 있죠. 뭐 스벅 뭐 이런 것들도 그 인터넷 치면 다 나와요, 선생님이. 해가지고 한 장에 공공기관을 프린트 해달라면 되잖아. 담당자한테. 그죠? 집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필요하다고. 그리고 말 나온 김에 어차피 스마트폰 시스템 많이 못할 것 같으니까 슬라이드 메시지 다 아시죠? 거기 뭐 스티커 이렇게 효과 주고 다 그런 거 기능적인 아실 거라고.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가족이든 친구든 뭐 배우자든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되게 쑥스러워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한번 좀 뭐 성공이란 표현은 그렇고 자기한테 편지를 써보라 그랬어요. 제가 어제도 정선에서 하면서 약간 울컥했는데 저도 나이에 비해서 이게 우여곡절이 많아갖고 그 멘트 제가 적어서 주는 게 있어요, 보면. 그동안 살아오느라고 참 또 미쳤나봐. 또 왜 이러지? 그동안 살아오느라고 참 고생했다. 앞으로 더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가족들하고 행복하게 살자. 이제 그런 이제 문구를 해서 이렇게 쓰라고. 그 전에 당연히 음악은 또 다운 받는 거 당연히 해야지. 뭐 음악 다운이 됐든 그 해갖고 해보세요. 저도 50도 안 됐는데 지금 이러잖아요. 여기 선생님들 해보시면 진짜 막 눈물 다 흘립니다. 자기한테 오라는 게 참.
예, 예, 예. 제가 유튜브에 김상 선생님 보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2010년대에 막 중매 사례 그런 적이 있었어요. 사고가 안 좋아가지고. 그래갖고 4분 50초짜리 제 딸한테 영상 편지 써서 올려놓은 게 있어요. 왜냐면 어느 날 갑자기 죽을 수 있잖아요. 제 친구 2명 죽었거든요. 한 놈은 간이 안 좋아서 죽었고 한 놈은 교통사고로 죽었고. 그러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겠더라고. 제가 그때 어려워 보니까. 그래서 제가 써놓은 게 있어요. 처음부터 막 눈물 콧물 근데 이거 짧은 거 쓰는데도요. 특히 좀 제 나이 이상 되신 분들은 다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필요하다고. 지금 그 사진 인화하는 건 되게 막 제가 뵀을 때도 인화 얘기를 했었지만 울산이 아주 되게 어제도 정선 가서 이거 보여줬지 내가. 봐라 이렇게 이제라고. 뭐 부산 같은 손면원회 같은 경우도 그 퍼블로그에서 인화해갖고 요즘 98원밖에 안 하니까 사육사에 해가지고 다이소에서 사가지고 전시하고 모멘트 캠에 그 말풍선 있으니까 그거 넣어가지고 전시하고 하거든 지금 보면은. 울산 같은 경우도 되게 잘 하시니까 슬라이드 메시지 가지고도 슬라이드 메시지 길게까지 되는 거 알죠? 7분까지 됩니다. 슬라이드 메시지. 자, 선생님 저는 스마트폰이나 SNS는 마중물이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거 뭔지 아시죠, 선생님? 네, 뽐뿌죠, 뽐뿌. 네. 무슨 얘기냐면 지하에 아무리 시원하고 깨끗한 물이 많이 있어도 요 한 바가지 물을 마중물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보야지만이 가운데 고무 바킹이 이렇게 물을 끌어올리지 않습니까? 실제 정말 유용한 정보들이 많습니다, 선생님. 돈 안 들이고 사용할 것들이.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학부모들이 먼저 이거 배워야 되고요. 아이들한테. 우리 어르신들이 애들은 다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선생님. 제가 보험회사 강의를 나가봐도요. 젊은 애들 다 아이폰 들고 와요. 대학에 가서 강의를 해봐도요. 아이폰 들고 오고. 애들이 아이폰은 이쁜 쓰레기라 그래요, 지금. 그러니까 자기가 맥북을 쓰거나 관련된 업에 종사하면 아이폰을 쓰는 게 맞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러면 지금 안드로이드도 되게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스마트폰이나 SNS 활용법, 그리고 어르신들한테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기능을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뭐 4차 산업혁명이다 뭐다 막 세상은 막 급변하고 있잖아요, 보면. 그러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떻게 이게 활용도가 있는지는 이해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지. 그게 소통의 시작 아닌가요? 그죠? 네. 자, 제가 이 이미지를 2011년도 10월 말에 제가 이 이미지를 봤거든요. 제가 쓴 책이나 제 블로그 보면 이런 게 되게 많이 보이실 텐데 전 이거 보고 소름이 돋았어요, 그때. 저도 스마트폰이 답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이 9년째 하고 있잖아요, 선생님. 근데 또 바로 구매하려고. 저작권 되게 중요한 거 아시죠, 선생님? 그래서 뭐 셔터스탁이 있고 포토리아닷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격을 보고 전 또 한 번 소름이 돋았어요. 제가 얼마 주고 샀을까요, 선생님? 요거 맞추시는 분 그분 정신값은 제가 내겠습니다. 네? 뭐 모른 척하고 그래요. 아시는 분이 아시고 선생님 얼마 주고 샀을까요? 이 가격, 그러니까 이미지예요, 선생님. 이미지, 그죠? 이미지. 그죠? 옛날 같았으면 그 정도 줘야 됐었을 거예요. 아마 옛날 같았으면. 제가 근데 6.05불 줬어요. 6.05불. 그때 환율이 1105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얼추 한 6,700원 정도 되는 거죠, 보면. 그러니까 지금 일예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보면. 저는 스마트폰은 마술봉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선생님. 제가 요거 잠깐 말씀드리고 저희 제안서를 따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 거기에는 자세히 나와 있는데, 자, 선생님 보세요. 기업체를 가든 학교 연수를 가시든 유용한 어플들이 있습니다, 선생님. 처음에 바로 어플 한다기보다는 좀 요런 것들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그래갖고 제가 내 가방 어디 갔지? 네? 브라보 마일라이프라고 잡지 들어보신 적 있어요, 선생님? 우리나라 상위 5% 타겟으로 하는 잡지가 있어요. 제가 2014년도부터 하는데 거기가 이제 12월 5에 스마트폰 이거 커버 스토리로 한 20페이지 나와요. 저희가 거기 한 6페이지 나올 건데 나의 스마트폰 활용 지수라고 제가 옛날부터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근데 이번에 얘네가 20문항 정도로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갖고 요거
시니어용이거든요, 선생님.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시니어용이에요. 예를 들어서 젊은 애들 있죠. 학부모용, 대학생용. 제가 그걸 다 만들려고 그래요, 지금. 최대한 빨리. 그래서 같이 정보를 좀 공유하시라고 그래요. 마인드맵으로 지금 만들어 놓은 거 공유할 건데, 자, 화면 꺼짐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모르고 있다 1점, 알고는 있다 2점, 활용하고 있다 3점. 왜냐면 알고는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활용을 안 할 수도 있거든. 그럼 이걸 해보면 이게 이게 나온다고. 근데 대부분 말로만 하면 어때요? 몰라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게 구겨졌네, 지금. 파일 드릴게, 이거는. 그죠?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자, 잠깐만 그냥 설명하고 갈게요. 테드 다 아시죠, 선생님? 자, 요건 이제 우리는 지도사니까. 테드를 따라한 게 어디예요, 우리나라? 네, 세바시죠. 테드는 어디서 만들었어요? 테드. CNN에서 만들었죠. CNN이 뭐 하는 방송국인지 아시죠? 뉴스만 방송하는 방송국인데, CNN 회장이 지금 살아있거든요, 아직. 그 사람이 70년도 말에 CNN 방송국을 만들려고 그럴 때 미국 사람들이 다 미친놈이라 그랬다고. 야, 이 미친놈아, 누가 뉴스만 보냐. 그죠? 드라마도 보고 스포츠도 보고 예능도 보고 하는데, 근데 70년대 말 80년대 초에 한참, 저도 그때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뉴스 보면은 저 중동 쪽에서 이란 이라크 막 오일 전쟁 해갖고 막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 이목이 다 거기 집중이 됐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뉴스만 본 거야, 그것만. 왜? 되게 중요하잖아요, 선생님. 오일은 자동차도 오일로 가는 거고, 예, 기계도 오일로 돌리는 건데. 그래서 CNN이 그때 확 뜨죠. CNN이 한 8년 전에 만든 게 테드예요, 선생님. 전 세계 유명한 사람들 강연 나와서. 저거는 방청하려면 1년 전에 예약해야 되고요. 방청 그 건이 1,000만 원이 넘는데요, 보면. 근데 어쨌든 저 테드미라고 유튜브에서 검색을 하시면 테드로 공부하기 이렇게 나와요, 보면. 그러면 이거는 전 세계 유명인의 그 강연을 자막도 한국어, 영어, 일본어 막 내가 원하는 언어대로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따라하기도 돼요. 100번까지 따라하기가 돼요, 한 문장당. 그리고 한글로만 볼 수도 있고, 우리 기준에서 뭐 영어로만 볼 수도 있고, 한글 영어로만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바로 튜브메이트랑 음악다운을 사용하지 않고도 바로 다운로드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갤러리에서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례로 이거부터 해서 뭐 최고의 영어부터, 그다음에 수학 문제도 그런 거 있는 거 아시죠? 문제를 모르면 찍어서 올리잖아요. 그럼 풀어줘요. 무료로 풀어주기도 하고, 예, 유료 버전도 비싸지 않아요, 월. 근데 그걸 누가 풀어주냐? 전국에 있는 학교 현역 교사나 대학생들이. 그러면 그 사람들은 풀어주면 뭘 받냐? 사이버 머니를 받아요. 그럼 그 머니로 자기가 사고 싶은 물건을 사요. 머리 잘 썼어요, 아주. 보면은. 그러니까 이런 게 정말 많습니다, 보면. 네. 그리고 구글 번역도 다 아세요. 그죠? 근데 구글 탭파일 번역도 아시죠? 구글 탭파일 번역 들어보셨어요? 설정 가서 버튼 한 번만 하면은 복사 영역을 지정을 하면 내가 원하는 언어로 다 번역이 바로 되거든요. 구글 탭파일 번역이 몇 개 국어까지 되는지 아니, 구글 번역이 몇 개 국어까지 되죠? 103개 국어까지 됩니다, 지금. 네, 그래서 구글 탭파일 번역 기능과 네이버 스마트보드 두 개를 하시게 되면 채팅을 실시간으로 할 수 있다고, 외국인하고. 자, 독일에 텔레그램이 있고요, 선생님. 그죠? 독일에 텔레그램이 있고요. 중국에는 위챗이 있고요. 우리나라는 카카오톡이 있고, 일본에는 네이버에서 만든 라인이 있습니다. 자, 네이버 스마트보드 아이폰 되죠? 그죠? 아이폰도 됩니다. 보면 무슨 얘기예요? 예, 네이버 스마트보드만 활용을 해도 실시간으로 내가 할 수가 있다고. 근데 거기에 탭파일 번역은 아직 아이폰은 안 되지만 안드로이드 폰 같은 경우는 탭파일 번역까지 하게 되면 실시간으로 네이버 스마트보드만 쓰면 조금 이제 속도가 느려지고요, 보면. 왜? 다른 사람이 한 걸 복사해서 내가 해석을 해봐야 되니까. 그죠? 콧말하고 했죠, 수업 시간에. 이것도 표현할 때 이렇게 하시라고. 저는 이제 중국 가면은 항상 중국 사람으로 저를 봐요. 전 조선족하고 지금 18년째 같이 일을 하고 있거든요. 다 놀래더라고요. 조선족하고 18년 동안 같이 일을 하고 있다 그러면, 걔 조선족 맞아요. 예. 조선족도 놀래고 한국 사람도 놀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저는 중국 가면 한국 사람은 잘 안 봐요. 한족으로 보더라고요. 돈 많은 거 있죠. 이렇게 해가지고. 자, 제가 중국 사람, 우리 선생님, 미국 사람, 일본 사람, 독일 사람, 우리 김영 선생님, 호주 사람. 제가 여기 네 분을 초대를 해요. 그래갖고 각기 다른 말로 얘기를 해요. 근데 알아서 다 번역을 해준단 말이에요.
이거 무역회사 하는 사람들 난리 나죠, 난리 나. 이거 알면. 그죠? 자, 에버노트. 이거, 그죠? 어르신들이 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중요한 문서나 그런 것들을 찍어 놓으면, 그죠? 이미지 안에 있는 글자들 다 인식을 하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에버노트도 꼭 해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는 오피스 렌즈. 오피스 렌즈 지금 버전 좀 올라가는 건 또 읽어주기도 합니다, 지금 보면. 캡처한 거를. 그리고 이것도 모르시더라고. 서울에서 강의하다 보니까. 폴라리스 어플 아시죠? 폴라리스. 문서 편집도 되고. 폴라리스도 읽어줘요. PDF나. 오피스 렌즈는 조금 그거는 읽어주는 건 아니야. 예, 그건 아닌데 폴라리스 어플을 설치하시잖아요, 선생님. PDF든 한글이든 텍스트를 아주 또박또박 잘 읽어줘요. 그러면 어디 또 필요해요? 장애인 협회. 장애인 협회도 제가 1년에 한두 번씩은 강북구 장애인 협회 가서 강의를 하거든요. 장애인들. 그리고 제가 2014년도에 상도동에 삼성 소리샘 복지관이라고 있습니다. 전 삼성에서 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거기 농아학교도 있고요. 예, 복지관에서 2시간씩 20회 청각 장애인들을 스마트폰 활용해서 2급 교육을 해줬었어요. 처음엔 제가 되게 두려웠어요. 아니 못 듣는데 무슨 교육을 하라는 거지? 막상 가봤더니 여기 장수진 선생이라고 이제 여기 수화하는 분이 있고, 근데 더 빨라 일반 사람보다 수화로 하니까. 예, 그리고 그분들 싸울 때 보면 장난이 아니에요. 말은 안 하는데 막 이 격하게 막 이러는데 무서워. 옆에서 보는데 자기네끼리 뭐 이렇게 대화할 때 보면 제가 그때 느낀 게 이게 장애인들 대상으로 이게 해야 되는 거야. 음지에. 왜냐면 그렇잖아요, 그죠? 이게 밖에서 활동 못 하니까. 그때도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나라가 협회나 기관들이 좀 이상해요. 보면 자기네 이권 때문에 이거 분명히 해야 될 것들인데 보면. 그리고 강북구 장애인 협회가 이제 수유리에 있거든요. 거기서 할 때 이제 거기 많이 못해. 한 15명 뭐 20명 하는데 그 뇌경변 이렇게 장애인도 오거든요. 그러면 이 친구들은 그러니까 저보다 뭐 형도 있고 하던데 이해는 되게 빨라. 이게 느려서 그렇지. 근데 중요한 건 따라오는 활동 보조인들 있죠. 활동 보조인은 대부분 50이 넘으신 분들이더라고. 그러니까 이해는 또 느려. 네, 장애인이라도 젊은 친구들은 금방금방 이해를 해서 하는데 이 활동 보조인들은 거의 뭐 붙어 있는다며요. 예. 근데 몰라. 그때 또 생각이 든 게 이 활동 보조인 대상으로 또 강의를, 그러니까 정말 많아요, 이게 우리가 할 게 보면. 그때도 카카오 택시 활용한 사람이 없더라고. 보면은 장애인들은 이게 불러서 그런지 몰라도 되게 많죠. 오피스 렌즈도 제가 그제도 저희 그 여행 전문으로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1초 메모를 되게 잘 써요. 그럼 여행사에서 이미지에서 막 이렇게 뿌려주면은 그걸 1초 메모에 자기가 이렇게 필요한 것만 이렇게 해가지고 카톡이나 보내더라고. 몇 장씩 오니까. 근데 오피스 렌즈를 분명히 이번 수업이 듣긴 들었거든요. 62세예요, 남자분인데. 근데 중요한 거는 오피스 렌즈를 들었을 때도 이제 디테일하게 못했으니까. 그래서 오피스 렌즈는 어때요? 이미지 가져와서 바로 텍스트로 추출이 되죠. 근데 한 장만 되는 게 아니죠. 여러 장도 한꺼번에 플러스 눌러서 해가지고 바로 되죠. 그리고 번역할 때도 어때요? 오피스 렌즈 해서 PC에서 원드라이브 열어놓고 그 옆에 또 구글 번역 열어놓으면 거의 글자 수에 상관없이, 그죠? 저 같으면은 우리 박인환 선생님이나 뭐 김남 선생님, 우리 같은 경우는 뭐 한 15초 정도면 되죠, 뭐. 더 빨라졌어요, 지금 오피스 렌즈가. 4초도 안 걸려, 지금 추출하는데. 그죠? 그래서 어플 하나를 사용을 하더라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되게 달라지는 거예요, 선생님. 가치 자체가 보면. 근데 유스트림, 그죠? 우리는 유튜브, 아프리카 TV는 아시는데 유스트림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유스트림 이것도 알고는 계셔야 돼. 여기 대장이 심현용 선배라고 있어요. 저희 JCI 선배이기도 한데 올해 4월인가 재난안전본부 그 이상희 선생이 거기 관련된 거 했었잖아요. 거기서 기자증을 받으셨더라고. 종군 기자증. 종군 기자라는 게 뭐죠? 전쟁이나 재난이 일어나면은 거기 바로 들어가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스트림은 2004년도 버락 오바마가 초선 2번 했잖아요, 그죠? 그때 트위터랑 이 유스트림 때문에 당선이 됐다고 이렇게 나왔어요, 보면. 우리나라도 박근혜 대통령하고 문재인 대통령 처음에 붙었을 때 120만 표인가? 얼마 안 됐었죠, 선생님. 그죠? 그때 그래서 박근혜가 됐었잖아요.
그때 미국도 박빙이었는데 이 유스트림이라는 게 실시간 생방송하는 거예요. 지금도 막 전 세계 많은 데가 실시간 방송이 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원래 유스트림은 미 해병대에서 군사용 목적으로 만든 동영상 촬영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이게 민간으로 올라오면서 버락 오바마 그때 선거 때문에 올라오면서 저도 그렇지만 초창기 때 저희 유스트림 되게 많이 썼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방송 아이디 만드는데 개수 제한이 없었고요. 보는 사람은 회원가입 없어도 아이디만 넣으면 실시간으로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한 계정밖에 안 돼요. 보면은. 그래서 유스트림도 실제 무지하게 유용한 거예요. 이게 보면은. 그리고 뭐 이거 다 아시고 모바일 팩스 저거 다 아시죠? 아이폰은 땡큐 모바일 팩스. 아이폰은 저거 안 돼요. 그죠? 그리고 이것도 하나 알아놓으셔야 될 게 있어. 폰을 바꾸거나 초기화한 다음에 저거 설치하죠. 근데 기존의 번호가 날아갑니다. 제가 그래서 거의 3년 반 썼던 출판사들 이렇게 저한테 주문 넣는 팩스 번호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SK텔링크 전화했더니 뭐 라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라밍 얘기를 하더라고. 뭐 이렇게 번호 그거 하고. 걔네 이제 결론이 나온 게 뭐냐면 중요한 팩스 번호는 뭐 모바일 이거 쓰지 말고 정식 그걸 쓰라는 거여서 여자분이 욕을 하려다 욕은 안 하고 그러면 그 홈페이지 SK텔링크 메인 홈페이지에 띄워놔라. 왜 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게 하냐. 그러니까 거의 그런 예가 없긴 한데 그런 오류가 좀 나타난 거죠. 보면은. 그래서 폰 바뀔 때 제가 2번 정도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근데 다 그러더라고. 예. 그래서 그건 좀 인지를 하고 계시라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주 안 보내는 사람들은 땡큐 모바일 팩스가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메일로 오니까. 예, 그래서 제가 요즘은 땡큐 모바일 팩스로 다 알려줘요. 그러면 이제 이메일로 오기도 하니까는. 자, 명함 어플도 리멤버는 다 아시죠? 예. 캠카드. 해외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캠카드가 더 좋습니다. 아셨죠? 리멤버는 예, 일요일 날 하면은 바로 안 되죠? 걔네도 쉬어야 되니까. 예, 그죠? 그 다음에 고객 관리에 또 최적화된 게 있어요. 이풀이라고. 대전에 있습니다. 예, 이풀. CRM 전문이에요. 거기는 99년도부터 CRM을 한 회사거든요. 저희 그분도 지도사 자격증이 있긴 한데 CRM이 커스터머 릴레이션십 매니지먼트의 약자인데 보면 무슨 얘기냐면 누구나 리멤버를 그죠? 알죠, 우리나라 사람은. 근데 다운로드는 100만밖에 안 돼요. 근데 캠카드는 5천만이 넘어요. 1억인가 하여튼 5천만이 넘어요. 보면 이풀도 고객을 제대로 관리하려면 이풀 명함이 더 낫습니다. 보면. 그리고 비즈큐라는 것도 있어요. 보면 무슨 얘기냐면 명함 어플도 되게 많이 있다고. 그러면 상황에 맞게끔 설명을 해줘야 된다고. 내가 리멤버 안다 그래서 리멤버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제가 워크샵 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원하는 우리 조직은 뭐냐면 맘 같아서는 여기도 마인드 41을 다 확실히 해가지고 제가 하여튼 마인드를 해야 돼. 중요한 거는 자, 잘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도 둘, 여섯, 여덟, 저 포함해 14분인데 일주일에 하나씩만 내가 알고 있는 어플을 공유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제가 9년째 전 처음부터 이걸 떠들었거든요. 근데 안 돼요. 그죠? 우리 처음이죠, 지금 워크샵 갔다 오고 나서. 이번 주 한번 보자고요. 몇 명이나 올리나. 근데, 그죠? 옛날부터 얘기했잖아. 근데 안 돼. 네, 잘 안 되지. 그래서 제가 이번에 우리 워크샵 때 또 나온 얘기가 뭐냐면 그 어플북을 만들자 이거죠. 앱북. 자꾸 우리는 저도 오늘 어르신 얘기만 하는데 어르신만 강의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제 어르신 강의 요즘 안 하죠. 그죠? 기업체나 그런 데 가서 하는데 주의할 점이 많기 때문에 제가 자꾸 어르신 얘기를 하는 건데 저희가 이번에 워크숍에서 느낀 게 어플북, 아이폰용까지 같이. 왜?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도 있고. 그럼 무슨 얘기냐면 저 이번 책에도 어플 뒤에 소개 있죠. 이번 책 보셨어요? 이거 뭐 안 보셨잖아 지금. 자, 뒤에까지 못 봤어. 그죠? 예. 그 선생님, 그 공부 잘하는 비결 중에 하나가 그거라 그러더라고요. 책을 너무 정독을 하지 말고 처음에는 좀 이렇게 러프하게 스킵을 하고 이렇게 2번, 3번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이 어플 원래 다 오픈 안 하려다가 제가 이 안전 디딤돌은요, 저기 이상일 선생님 때문에 제가 안전 신문고는 계속 필요하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 부동산 있죠.
스마트 국토정보, 토지 이용 규제, 국가법령정보, 인터넷 등기소, 인허가 자기진단 있죠. 요거 5개만 알아도요. 여기 주소 치죠. 이게 그린벨트인지 시가가 얼마인지 이게 다 알 수가 있어요, 선생님. 실제 보면은. 예, 그래서 그런 게 되게 많아요, 선생님. 어플들이. 그래서 우리가 한 단계 앞서간다 그러면 요 QR코드를 하나 넣어가지고 QR코드를 넣어가지고 스캔하면은 그럼 그거를 어플북이니까 참여를 많이 하는 거지. 그리고 저자도 뭐 20명이든 30명이든 없잖아. 아니 남들이 뭔 생각을 해. 그 저자로 등록이 되면 되는 거지. 그잖아요. 맞죠? 왜냐면 분야별로 그렇게 할 필요가 있잖아요. 어떤 거는 잘 내야 되지만 어떤 거는 그러면 저는 왜 이거를 이제 우리 박연 선생님이 오셨을 때 생각이 들었냐면 제 친구들 중에 삼성 현대에 있는 애들이 내년에 다 나와야 돼요. 옛날에 이제 뭐 50까지 했는데 요즘은 일찍 나와야 되거든요. 할 거 없습니다. 저희 남자 대한민국 40대 진짜 이거 불쌍해요 보면.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제가 이 얘기를 하죠. 와서 이거 좀 배워라 그러면 다 안 돼요. 알긴 뭘 알아. 그리고 야 교육받으러 와라. 그러면 다 바쁘대. 뭐가 바빠? 내가 아는데 지 어떻게 사는지. 근데 술 먹자 그러면 어때요? 네. 그죠? 네. 술 먹자 그러면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이제 제 친구들도 대충 이렇게 해보면은 그래도 좀 한가닥 하던 인간들이라 알거든 보면. 그래서 어플북을 해서 저희 홍보하는 데는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또 출판사 직접 하니까 그죠?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같이 예, 나중에. 그리고 캠 스캐너 저거 다 아시죠? 저 정도는. 예. 그리고 뭐 슬라이드 쉐어 전 세계 수억 명의 사람이 자기가 만든 제안서나 기획안을 저기 다 올려놨다고. 4년 전에 그 링크드인에서 인수를 했거든요. 근데 링크드인은 MS에서 3조에 또 인수를 했죠. 3년 전에. 3조. 그리고 이제 마인드 42. 저거는 좀 박연아 선생님이 김영 선생님 잘 하시니까 그죠? 전파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 자, 그리고 이제 학습을 강조 많이 한다 그랬죠, 선생님. 학습 배우락 익히습. 처음에는 대부분 해보고 강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안 해본 거니까 처음에 배울 때는 알겠는데, 그죠? 안 해보면 또 이게 금방 예, 잊어먹거든요. 그래서 자꾸 반복을 하실 필요가 있는데 이게 왜 그게 안 되냐면 이거 하다가 내가 좀 막히면은 에이 나중에 하지 뭐. 기존의 방식대로 하시거든. 그러니까 그게 근데 한번 그렇게 되면 안 해요. 그리고 제가 어르신한테 항상 드린 말씀이 뭐냐면 별거 안 했는데도 머리 아프다 그러고 막 힘들어 막 그러거든요. 그럼 제가 항상 드린 말씀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여기서 이해가 가세요 그런다고. 이해는 간다 그래. 그러면 어려운 거 아니에요. 안 해봐서 그런 거지 어려운 게 아니라고. 근데 강사가 말하는 걸 이해조차 못한다. 그건 어려운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 멘트를 꼭 반복해서 해주셔야 돼요. 반복해서. 아셨죠? 그리고 처음에 강의 나가시면 습관적으로 뭐 부족한 제 강의 들어주셔서 우리나라 사람 되게 자기를 또 낮추는 그게 있어요. 근데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러면 진짜 강사가 부족한 줄 알아. 뭔 얘기인지 알죠? 그냥 내 입장에서는 그냥 겸손하게 얘기한 건데 어르신들 그렇게 생각 안 한다고. 그러면 어떤 멘트를 날리느냐? 자, 끝나죠? 그러면 제가 자주 쓰는 그 멘트가 있어요. 아는 거 떠드는 놈은 힘들지 않습니다. 잘 모르는 거 앉아서 듣느라 수고한 자신을 위해서 박수치면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게 좋은지 몰랐어요. 근데 아까 교사 연수했다 그랬죠. 근데 수석 교사들이 나름대로 똑똑한 사람들이거든. 근데 수석 교사들이 저 멘트 되게 좋다 그랬대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끝날 때 또 어떻게 물어보냐면 우리 죄송한데 조남이 김승하 선생님. 이름 되게 예쁘시네. 얼굴도 되게 이쁘시게 생기셔가지고. 자, 어떻게 하냐면 김승하 선생님 오늘 배운 것 중에 뭐가 제일 좋으셨어요? 그렇게 물어보라고. 그죠? 그럼 사람이 좋은 것만 기억을 하게 돼 있대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심리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그리고 좀 이따 이제 블로그 하는 것도 알려드리겠지만 이게 특강 나가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만약에 기관에도 교육을 하시면 대부분 친해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오늘 어떤 게 좋으셨어요? 그걸 영상으로 찍으라고. 합의하에. 이따가 블로그에 말로 글 쓰고 사진 바로 찍어서 올리고 동영상 찍고 그리고 거기 제목에는 뭐라고 쓴다? 스마트폰 강사 여기 울산 울주 스마트폰 강사 스마트 활용 지도사 김승하
그러면 스마트폰 강사도 스마트폰 쪽에서 스마트폰 강사 키워드가 제일 많아요 지금. 그 네이버 키워드 가서 들어가 보면 아시겠죠? 블로그도 쉽게 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왜냐하면 양적이 SNS는 양적이 필요해요, 선생님. 양적이. 그리고 강사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요 강의 하루에 2-3개 못 뜁니다. 아시겠어요? 같이 쉐어하시면 돼요. 그 수익을 또 어느 일부 쉐어하면 되시죠. 김상원 선생님이 만약에 서울에 아시는 분이 강의를 소개를 해줬어. 그럼 저희가 평균 20% 정도는 이렇게 드려요. 보통 단가 센 데는 30%예요. 30%.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공유의 경제인 거죠. 보면은 저희 소통대학교에 40년생 이사님이 계세요. 강상원 선생님이라고 설린상고 나오신 분인데 바둑이 아마 6단이고요. 한글, 스위시 교육은 아직도 하세요. 재능기부 교육으로 보면. 그분이 4년 전에 소주 먹으면서 한 얘기예요. 예. 맞는 얘기죠, 선생님? 김 선생님 왜 놀라세요? 예. 끝났어요. 예. 1부는 끝났어요, 안 그래도. 예, 딱 맞춰서. 요 뒤에 이제 조금 마케팅 얘기를 좀 할 건데. 예. 제가 원래 일반 강의 이렇게 안 하겠죠. 예. 선생님, 그러면 딱 26분이에요. 27분이네, 그죠? 예. 35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